자, 102페이지 보실까요? 복대리. 자, 우선은 복대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 복대리. 혹시 이게 복받은 대리 아닙니까? 뭐 아니면 뭐 복국을 좋아하든지, 그죠? 한자로 쓴 이유는 중복된 대리인 그런 뜻입니다. 대리인이 한 명 있음에도 자, 또다시 중복해서 한 명 더 있다.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자, 을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근데 갑을 대리해서 병한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러 가다가 뭔 소리가 들리네? 사무실에서 상담한다고 독서실에 가다 놨거든. 근데 굉장히 그 영리해요. 옆에서는 짖었어. 독서실에 가다 놨어. 자기를 가다 놨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화를 억수로 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 우선 내하고 머리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눈치 작전, 그죠? 자, 병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입원했습니다. 그럼 을이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을이 A라는 사람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3월 1일 날. 그럼 이 계약의 효과는 갑에게 갑니다. 그걸 이제 효과 귀속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본인과 대리인과 상대방을 배웠잖아요. 그 여기는 A가 더 있어. 자, 본인과 대리인과 이물질과 상대방. 자, 요 이물질을 일단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복대리인. 이렇게. 자, 대리인이 있음에도 중복해서 대리인이 한 명 더 있다. 그런 뜻이. 그럼 요거는 이제 핵심이 뭐냐를 딱 알아야 돼요. 다른 거는 잡것이라서 쉬워요. 요거는 대리인이 선임을 합니다. 원래 대리는 본인이 선임해야 대리인이거든요. 누가 선임한다고? 대리인이. 원래는 본인이 선임하는데 복대리만큼은 대리인이 선임한다고. 대리인. 자,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원래 본인의 대리인이다. 요 말입니다. 원래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요 을이 A를 선임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복임행위. 복대리 선임행위를 줄여서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복임행위, 이거 숙권행위거든요. 을의 임의의 숙권행위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이렇게. 복대리가 뭐냐?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임의대리이다. 이게 복대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이 복임행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임행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다. 요 한마디가 복대리에서 완전히 키입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다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자, 만약에 한번 봅시다. 이거를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할 수도 있거든. 갑의 이름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그럼 갑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버리면 이거는 복임행위가 아니고 대리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대리행위. 그럼 대리행위가 되어버리면 A는 복자가 떨어져 버리고 그냥 갑의 대리인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얀 쪽으로 쫙 가면은 복대리, 빨간 쪽으로 쫙 가면은 그냥 대리, 이렇게 됩니다. 그냥 대리. 예. 그럼 기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자, 복임 행위는 대리 행위다. 맞습니까? 기출이 몇 번 됐어? 복임 행위는 대리 행위다. 아니지. 이게 을의 이름으로 하얀 쪽으로 가면은 복임 행위, 빨간 쪽으로 가면은 대리 행위 이래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복임 행위는 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복임 행위는 일종의 수권 행위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권 행위.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은, 자, 하얀 쪽으로 가면은 복대리가 되고 빨간 쪽으로 가면은 그냥 대리가 되고, 그러면 차이가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복대리가 될 때 하고 그냥 대리가 될 때 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자, 복대리도 갑의 대리, 그냥 대리도 갑의 대리. 그건 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복대리는 대리인에게 종속된 갑의 대리인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에게 종속된 갑의 대리인. 그냥 대리는 대리인과 대등한 갑의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복대리가 되어버리면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복대리권도 바로 소멸해버립니다. 근데 그냥 대리 같으면 대리권이 소멸해도 그냥 A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자, 한 번만 이야기합니다. 자, 복대리가 되려 하면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러면 복임행위, 그러면 복대리. 그런데 원래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면은 복임행위가 아니고 대리행위. 대리행위를 통해서 A를 선임하면은 복대리가 아니고 그냥 갑의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자, 복대리가 되면은 여기에 종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그냥 대리가 되면은 대리권이 소멸해도 A의 대리권은 존속.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복대리를 선임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법정 대리인, 하나는 임의 대리인. 자, 법정 대리인은 그죠? 복임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미성년자고 아버지다. 그럼 언제나 A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법정 대리는 복대리를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한이 커요. 그러면 권한이 크니까 책임도 커. 그래서 만약에 A가 잘못하면은 을이 갑한테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봅니다. 무과실 책임이 뜻이 뭡니까?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이다. 책임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임의 대리는 복임권이 매우 작습니다. 즉, 이 말은 임의 대리는 복임권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 첫째는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또는 여기처럼 교통사고 났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권한이 적기 때문에 책임도 가벼워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됩니다. 끝입니다. 간단하게. 뭐 할 것도 없잖아. 자, 마지막으로 꼭 하나를 해야 된다면 복대리도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응? A-도 A2-를 선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대리인이 복을, 복이 복복을, 복복이 복복복을,
입만 안 아프면은 계속해도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대리인이 뽑았다. 복대리. 복대리가 뽑았다. 복복대리. 복복대리가 뽑았다. 복복복대리. 입만 안 아프면은 계속 할 수 있다. 자, 대신에 복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했다면 결국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요 요건을 갖춰야 복복거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아무 때나 복복거린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조건이 있어야 돼. 본인의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이 복복을, 복복이 복복복을 선임할 수 있다. 그렇게. 뭐 할 것도 없지. 뒤에는 볼 필요 없고. 자, 105페이지 무권대리 보겠습니다. 무권대리. 자, 대리권이 있는 거를 유권대리라고 합니다. 자, 대리권이 없는 것을 무권대리. 자,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 행위를 했다.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인인 것처럼 대리했다. 무권대리. 어느 게 시험에 잘 올까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무권대리. 유권대리는 정상적이므로 크게 문제가 안 돼. 그 지금까지 배운 거는 전부 다 유권대리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하고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 두 가지가 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도 대리권이 없고 표현대리도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약 자체가 대리권 없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무효입니다. 근데 표현대리는 분명히 대리권은 없으면서도 표현상, 표현을 같은 말로 외관이라 합니다. 겉모습. 한번 읽어봐요. 외관. 자, 대리권이 없음에도 표현상,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는 무권대리. 그걸 표현대리, 외관대리. 여기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처리되므로 대리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크게 봤을 때. 그 다음 표현대리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한번 조져 봅시다.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출제가 됐다고. 그리고 올해도 나올 확률이 99%입니다. 왜? 출제하기가 너무 논점이 많아. 그래서 기본 골격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80% 여기 20% 정도 차지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자, 협의의 무권대리 봅니다. 잘 보세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한테 분명히 대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을은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입니다. 자, 대리권이 없으면 집에서 발 닦고 자야 됨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거를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본인, 무권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자, 우선 하나 물어볼까요? 자, 대리권도 없이 갑을 대리해서 계약했다면 효력을 줘야 할까요? 안 줘야 할까요? 안 줘야 맞지. 그러면 대리권도 없이 뭐 전국에 있는 땅을 다 팔아먹으면 되게,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약은 대리권이 없이 하면은 무효입니다. 일단은 무효야. 효력이 안 생긴다. 여태까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민법은 그냥 계속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이제 물권에 가면은 물권, 채권, 물권, 채권 자꾸 이런다고. 무효면 권리 취득이 안 되고 유효면 취득하고 이래 됩니다.
토지 넘겨받았을 때. 자, 그런데 무효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갑한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게 1억짜리야. 그런데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갑의 토지를 3억에 팔았어. 3억에. 그럼 병으로부터 3억을 받아가지고 갑한테 갖다 줍니다. 갑아 미안하다. 니한테 대리권도 안 받고 내가 3억 받고 팔았다. 3억 여기 있다. 갑의 반응이 어떨까요? 정말 잘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안아줄 겁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살리는 게 좋잖아요. 그럼 살리는 기회를 줍니다. 갑한테. 그걸 추인이라 합니다. 뭐라고? 추인. 그래서 본인이 요거를 추인하면은 유효로 살아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무효이지만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유동적 무효다. 이 말입니다. 유동적 무효. 자, 다음에 가면 유동적 유효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이긴 하지만 유동적이다. 앞으로 갑으로부터 추인받으면 유효로, 그걸 유동적 무효 이렇게 합니다.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라도 일단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하고 병 사이는 권리 의무가 안 생겨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 이전할 필요 없고 병은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유동적 무효에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유효로 확정, 하나는 무효로 확정. 유효로 확정되면은 병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토지 넘겨받았다면. 무효로 확정되면은 병은 권리 취득이 안 됩니다. 넘겨받아도 반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유효로 확정, 무효로 확정은 뭐에 달렸냐? 갑과 병의 권리에 달려 있습니다. 자, 갑한테는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갑이 만약에 추인을 해버리면 유효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그럼 갑은 치기 주네.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보고 추인하든지 거절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계약을 살리든지 깨든지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은 동네 부기가 이리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병아, 니한테도 권리를 줄게. 하나는 최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하나는 철회,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해버린다.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를 하면은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무효로 확정. 자, 최고는 무슨 말이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해요. 그러면 병의 지위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인할래, 거절할래, 독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독촉하는 것을 뭘 한다고? 최고라고 합니다. 추인할래, 거절할래, 빨리 대답하라, 독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독촉을 했는데 갑이 추인하면은 추인이 되고 거절하면은 거절이 되고, 그런데 갑은 추인도 거절도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독촉을 했음에도, 최고했음에도. 자, 침묵을 하면은 우리 법에는 추인 거절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무효로 확정.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무효로 확정됐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결론이 섰네요. 섰습니다. 그죠? 유효로 확정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 갑이 뭐 했을 때? 읽어봐라. 왜 보고? 추인했을 때. 자, 무효로 확정되는 거는 세 가지네. 첫째, 그죠? 뭐 했을 때? 갑이 거절했을 때, 바보야. 또 병이 뭐 했을 때? 철회했을 때, 축구야. 그 다음 또 뭐요? 병이 뭐 했을 때? 최고했을 때. 최고했을 때 갑이 침묵한 경우. 뭐 기침 소리도 전설의 고용 같노. 훌륭하다.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에서 유효로 무효로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본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추인했을 때만 유효로 확정. 본인이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초래하거나 상대방이 최고했는데 값이 침묵하거나 그러면 무효로 확정.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중요한 게 뭐냐? 이 추인은 단독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추인. 자, 앞으로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할 때 추인이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추인의 종류가 법에는 3개 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무효행위 추인. 여기는 무권대리 추인. 자, 마지막이 어려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그 세 가지.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무권대리 추인. 이렇게 합니다. 무권대리 추인. 그러면 추인은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소급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추인을 하면 소급적으로. 그래, 계약은 3월 1일 날 했는데 본인이 5월 1일 날 추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유효로 된다. 그걸 뭐요? 소급적 유효. 이렇게 됩니다. 소급적 유효. 그 다음,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추인을 해야 되느냐? 이게 별 4개입니다. 별 4개. 엄청나게 중요하다. 누구에게 추인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 본인 값이 1억짜리를 3억에 팔아줬네? 그럼 추인을 하고 싶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을한테 해야 될까요? 병한테 해야 될까요? 또 병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넘어왔다고 봅시다. 토지가. 이 사람은 상대방이고 이 사람은 전득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갑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하느냐? 제한이 없습니다. 을에게 해도 병한테 해도 정한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병한테 추인을 했다. 요거 하고 을이나 정한테 추인을 했다고 전혀 다릅니다. 자, 본인은 을에게 해도 되고 병한테 해도 되고 정한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효과가 좀 달라. 그게 조심해야 된다. 자, 원래 거래의 상대방 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거래의 상대방 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추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한테 추인을 했다면 즉시 추인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추인이 된다. 자, 갑이 상대방 병한테 추인을 하면은 즉시 소급적 유효가 된다고. 그런데 을과 정한테 추인을 했잖아요. 여기는 즉시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을과 정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병이 알았을 때 추인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뭐 했을 때? 알았을 때. 이거 가지고 수없이 기출이 됐단 말이에요. 계속.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으나 병한테 추인하면은 바로 추인. 을이나 정한테 추인하면 바로 추인이 아니고 을이나 병에게 추인했다나 정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을 때 추인이 됩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 최고하고 철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최고하고 철회하고 차이. 자,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고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할 수 있어요. 악의의 병도 최고는 할 수 있어요. 최고는 그냥 독촉을 하기 때문에 선의든 악의든 안 따져요. 근데 철회는 반드시 선의의 병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최고는 반드시 갑에게 합니다. 갑에게. 근데 철회는 갑에게 해도 되고 을에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최고는 왜 갑에게만 하라 돼 있을까요? 좀 전에 이거 자꾸 이제 외우려고 들면은 오래 못 가. 왜 그런지를 조금이라도 그래서 천천히 하라 그랬잖아.
자, 가백에 왜 해야 되느냐? 최고가 뜻이 뭡니까? 추인할래, 거절할래, 독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인권이 있는 사람에게 합니까? 없는 사람에게 합니까? 있는 사람. 그럼 있는 사람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고는 반드시 누구에게? 갑에게. 철에는 갑에게 해도 되고 을한테 해도 된다. 딱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 그렇게 부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잘 좀 정리하시고, 뭐 다른 거는 지금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109페이지 보세요. 자, 109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그 무권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거는 옆에 별표 4개, 조문 하나가 별표 4개다.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을 거절을 해버렸단 말이야. 거절을 했어요. 거절. 추인을 거절했다고. 거절하면은 무효로 확정됩니다. 그럼 무효로 확정되면은 갑은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져요. 유효일 때는 책임지고 무효일 때는 책임을 안 져. 그럼 갑은 책임 안 져. 그러면 을이 무권 대리인이 갑을 대신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거를 135조 책임이라 합니다. 이게 별 4개라고. 무조건 언급됩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자, 본인이 추인 거절함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으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책임진다. 이게 135조 책임. 그러면 135조 책임을 지려면은 요건 2가지를 우선 기억해야 돼. 자, 이 책임을 지는 을은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행위 능력자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135조 책임을 절대 안 집니다. 절대 안 져요. 행위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서 잘 까먹습니다. 왜 그러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질 때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책임을 묻는 병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되어야 합니다. 선의 무과실. 이 2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은 책임을 안 지고 무권 대리인이 대신에 책임을 진다. 그때 책임을 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병한테는 선의 무과실이 돼야 한다. 그리고 요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자, 과실 책임하고 무과실 책임 어느 게 무겁다고? 이게 무겁지. 이거는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자, 135조 책임의 특징은 무과실 책임. 책임의 요건은 책임지는 사람은 행위 능력자,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의 무과실. 요 3개라도 꼭 기억하시라고. 3개라도. 자, 111페이지 넘어옵니다.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3종류가 있거든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중간에 2번의 제목을 읽어보시오.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114페이지 넘겨보세요. 권한을 넘은. 116페이지 보세요. 대리권 소멸 후. 3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그게 80% 정도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표현대리에서 한 문제 내고 싶다. 이번에도 출제가 되는데 주로 여기서 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럼 표현대리가 뭐냐를 기초를 좀 잡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표현 대리로 발전합니다. 항상. 그래서 표현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출발해요. 그걸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계약을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리권 없이 계약을 하면은 협의의 무권 대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적 무효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유동적 무효. 자, 결론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책임 없고 대금 지급 책임 없고 대금 지급 청구권이 없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 무효란 말은 권리 의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병의 눈에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병한테 알렸습니다. 이거를 대리권 수여, 읽어보시오. 대리권 수여 표시랍니다. 자, 대리권 수여입니까? 수여 표시입니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는 안 했잖아요. 수여는 안 했는데 수여한 것처럼 병한테 표시했단 말이에요. 갑이 병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을한테 대리권 줬다. 을하고 거래해라. 이렇게 표시를 해버렸다고. 자,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보세요. 분명히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 수여 표시를 보고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봐버리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를 뭐랍니까?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이거를 우리는 외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외관. 외관. 그러면 분명히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 수여했다고 병한테 표시함으로써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갑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를 외관 형성 책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외관 형성 책임. 자,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갑이 요런 외관을 형성했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거래해버려요. 맞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그죠?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 형성 책임을 갑이 가지고 상대방은 천지도 모르고 거래했다. 요 두 가지 요건이 딱 돼버리면, 그죠?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유효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를 표현대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면은 유동적 무효, 표현 대리가 되면은 확정 유효.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표현 대리로서 확정 유효가 되면은 두 가지 요건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뭐라고? 본인에게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형성했을 책임이 있고, 또 상대방은 저 외관 때문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했다. 즉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거래했다. 이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병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병을 보호해야 된다는 병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자, 병이라는 사람은 거래가 깨지기를 원합니까? 성사되기를 원합니까? 성사되기를. 그래서 병이 원하는 대로 거래가 성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현 대리가 되면은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유효로 된다. 이래 해야지. 또 조심해라.
표현 대리가 되면은 유권 대리로 된다. 그러면 X다. 대리권은 없어요, 지금. 대리권은 없는데 유효로 될 뿐입니다. 유효로.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표현 대리 종류가 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씁시다. 125조, 126조, 129조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뭘 기준으로 분류했느냐? 외관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를 통해서 외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125조. 기본 대리권 수여를 통해서 외관을 만들었다. 126조. 과거의 대리권 수여를 통해서 외관을 만들었다. 129조.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 가지. 그래서 125조 제목이 뭡니까?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줄여서 표시대리, 월권대리, 멸권대리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뭘 한다고? 표시대리. 요거를 월권대리. 요거를 멸권대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대리는 분명히 대리권이 없음에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확정 유효로 만드는 제도, 그거를 표현대리 제도라 합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되려면은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두 가지 요건이 추가된다. 본인에게는 외관을 만든 책임이 있고 상대방은 천지도 모르고 요 두 가지. 그럼 표현대리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외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다. 대리권 수여 표시를 통해서 외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125조. 기본 대리권 수여를 통해서 만들었다. 125조. 과거의 대리권 수여를 통해서 만들었다. 129조. 129조는 지금 공부 안 했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거 요거는 했으니까 12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네요. 자, 을한테 분명히 임대를 하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입니다. 세를 내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저 갑이 얼마나 돈이 궁했으면 집을 세나라 할까. 오랜만에 갑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세를 내지 않고 아예 1억으로 팔아먹었습니다. 훌륭하죠, 일단. 그죠? 훌륭한. 그래서 집이 이쪽으로 넘어갔고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뭐라고 대리권 줬습니까? 임대를 하라. 그러면 을이 임대를 했습니까? 매매를 했습니까? 매매. 갑이 대리권 수여한 것을 권한을 넘어서 매매했단 말이에요. 그죠? 임대를 하라.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 하느냐? 임대를 하라. 이거를 기본 대리권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 기본 대리권을 수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 안에서 했습니까? 범위를 넘었습니까? 넘었죠. 이거를 우리는 월권 행위라고 합니다. 월권 행위.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표현 대리를 판단할 때는 표현 대리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계속 숙달을 해야 된다. 지금 실제로 한 행위는 매매예요. 매매. 을이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이 매매는 갑이 대리권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지. 그래서 매매라는 월권 행위는 일단은 대리권 없이 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단 말이에요. 뭐라고? 유동적 무효. 이렇게. 그러나 이 병이라는 사람은 그죠? 이 매매조차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랬어. 즉 매매에 관해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천지도 모르고 했단 말이야. 선의 무과실 요렇게.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갑이 기본 대리권 수여를 통해서 그죠?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뭐를 만들었다고? 외관. 그리고 을에게 그죠? 병이라는 사람이 저 외관을 믿고
매매에 대해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요 두 가지 요건이 딱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표현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외관을 만들었고 상대방은 천지도 모르고 그랬고 요 두 가지가 딱 붙으면 뭐로 바뀐다고? 표현 대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확정 유효로 됩니다. 이렇게 확정 유효. 자, 그럼 126조의 그 표현 대리 성립 요건 세 가지네요.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월권 행위가 있을 것, 월권 행위에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잘못이었고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된다는 말은 병이 원하는 대로, 그죠? 무효를 확정 유효로 만들어준다. 이거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조문에는요, 선의무과실 대신에 정당한 이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이게 표현 대리가 아니고 협의의 무권 대리로 끝났을 때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그런데 표현 대리가 되면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유효로 되므로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표현 대리 제도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렇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럼 앞으로 가면 이제 기본 대리권에 뭐가 들어가느냐 아마 천지로 나옵니다.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 행위의 관계가 뭐냐 천지 계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나온다. 자, 정당한 이유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판단 시점이 어디냐 하고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갑하고 병 사이에 재판이 붙었단 말이야. 갑은 병 보고 집 내라. 병은 무슨 소리? 내 거다. 그럼 병이 주장하는 근거는 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됐기 때문에 확정 유효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갑은 표현 대리 안 된다. 무효다. 그래서 집을 돌려도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선의무과실 이 판단 시점이 언제냐? 그죠?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당시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혹시 시험에 매매 당시라는 말 대신에 똑같은 말이 무권 대리 행위 당시, 표현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입증, 증명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자, 우리 학자들이 있거든요. 학자들, 다수설이라죠. 다수설은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전부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자, 본인 쪽에서 병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서 표현대리 깨서 집을 찾아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다수설은. 그런데 우리 판례는 125조 판례 없어. 129조 판례 없어. 그래서 판례는 126조밖에 판례가 없습니다. 그럼 126조에서는 판례는 뭐냐? 본인이 아니고 상대방이 병이죠? 상대방이 입증하라. 아주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지독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우선은 어쨌든 표현 대리가 뭐냐를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시를 잘 깨야 무슨 말인지를 알아. 그냥 아무 그 생각 없이 그 책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자, 우선은 표현 대리는 뜻 자체가 대리권이 없음에도 표현상,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처리해서 확정 무효로 되는 제도, 그걸 표현대리 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항상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두 가지가 추가되면 표현대리로 바뀐다. 하나는 뭐요? 대리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천지도 모르고 거래일입니다. 딱 요 두 가지예요. 그러면 표현대리 종류는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외관 형태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로 인한 외관 125조, 기본 대리권 수여를 통한 외관 126조, 과거의 대리권 수여를 통한 외관, 그거는 129조. 129조는 지금 현재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효과. 자, 요게 별 4개입니다. 표현 대리 효과. 표현 대리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묻습니다. 표현 대리 효과. 자,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은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유효로 돼서 병이라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고. 표현 대리는 항상 판사 앞에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 뭐라고요? 주장. 판사님,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유효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 주장. 만약에 판사에게 주장을 안 하면 판사는 협의의 무권대리로 판결해 버립니다. 반드시 뭐라고? 주장해라.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었음을 반드시 주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 그럼 이 주장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주장. 오로지 병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만. 표현대리 주장은 누가 한다고? 병만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여기서 올까요? 헷갈리니까. 자, 병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넘겨받은 사람 정이 있어요. 전덕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덕자는 표현대리 주장을 절대 못합니다. 표현대리 주장을 절대 못합니다. 표현대리 주장을 절대 못해. 오로지 병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병만. 누가 할 수 있다고? 병만. 꼭 기억하시라 이거. 표현대리는 표현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 병만이 있잖아. 달인 나오는 거 병만. 응? 병만 할 수 있다고. 병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자, 갑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갑은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표현대리 주장해서 유효로 만들어서 권리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이거를 유효로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본인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도 없이 이 토지를 1억짜리인데 3억 주고 팔았단 말이야. 그럼 본인도 이거를 추인해서 살려고 싶단 말이야. 살려고 싶어요. 자, 그러면 표현 대리를 통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요 사람밖에 없어. 그럼 갑은 유효로 만들려면 자기의 권리 뭐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추인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추인. 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표현 대리가 됨으로써 확정 유효가 돼서 상대방이 권리를 취득하려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었음을 법원에서 반드시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을 하지 않으면 협의의 무권 대리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병패소 이리 돼요. 주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장은 오로지 누가 한다고? 병만. 병을 뭘 한다고? 표현 대리 행위, 무권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만. 갑이 주장하고 싶어도 표현 대리는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죠? 표현 대리 주장이 아니고 추인을 통해서 유효로 주장해야 됩니다. 조심하라고.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라. 대리가 원래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머리가 찍찍 아프다.
저번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고개가 숙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제사.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사를 얼마나 지내야 될지 모르겠다. 수업 4시간 금방입니다. 제사 한 2번 지내고 일어나면 수업 끝나고 집에 가야 돼. 인생이 험합니다. 조상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저 인간은 제때 제사는 안 지내고 맨날 수업 시간에 제사 지내고, 에? 2-3번만 지내버리면 끝이야, 끝. 하여튼 졸음이 오면은 조금 여기처럼 주무시는 게 좋아요. 맞잖아요. 졸음이 오는데 억지로 참아버리면 집에 갈 때까지 혼수 상태입니다. 그러면 효과 한 개도 없어. 자야 돼. 졸음이면 자야 된다니까. 에? 졸음이면 뭐라고? 자라고, 제발하고, 자라고. 요래 했는데도 자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 그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됐고, 조금 쉬었다가, 무효 취소 일부만 조금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